입니다. 일단 지금 재판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국민 참여 재판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요. 늘 매던 그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 늘 매던 빨간 넥타이를 메고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다는 기자들의 그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재판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십니까? 아마 저는 원사이드하게 본인 항변 잘 먹히지 않을 거예요. 오늘 증인 신문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, 맞아요. 조성현 단장이 나온다고 합니다. 조성현 단장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도 이제 김정민 변호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네. 기록이 워낙 방대해서 이 조서가 있는지도 이제 아주 정확하게는 몰랐다는 거예요. 이 대리인으로서도. 근데 재판부가 이것을 딱 찾아내서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. 대단히 유의미한 진술을 했거든요. 헌재 나와서도 유의미한 증언을 했습니다. 수방사 단장으로서 제일 경비단장으로서 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나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맞아요. 자기는 그러니까 몰아붙였죠. 당신 의인이야? 당신이 뭔데 그래?라는 취지였어요. 그러다 정영식 재판관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 제지까지 받았는데 의인 아니라 그랬습니다. 내가 거짓말하면 자기 희야의 이 부하 병력이 내가 거짓말하는 걸 내가 거짓말 하더라도 다 알 거기 때문에 본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. 이거 다 인정됐습니다. 증거로 채택됐고요. 파면의 하나의 사유로 기능했어요. 그러면 형사재판, 이 헌법재판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라는 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는 거예요. 국헌문란이란 건 아무런 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없는 입법부에 무장한 군을 보내서 아무런 통제도 가해선 안 되는 이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게 그게 국헌문란이에요. 네. 그리고 이런 걸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걸 재판부 검찰이 사실상의 첫 증인으로 부른 건데 예단과 심증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기여할 거라고 보고 전 여기서 막 무죄 얘기하고 공소기각 얘기하는데 그냥 헛된 또 희망회로를 보수 진영이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어떻게 보세요, 신 변호사님? 아니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평가를 이제 받는 거죠. 사실상 뭐 헌법재판도 정치적 사법 재판이기는 한데 뭐 그때도 뭐 다양한 이상한 의견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법대로 평가하는 잣대는 다르다. 그래서 저는 뭐 이번 형사재판도 지기현 재판장을 신뢰할 수는 없죠. 네. 저분이 지금 이상한 결정을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이미 스스로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1심에서 본인이 뭐 봐준다? 뭐 상상하기도 어렵지만은 네. 봐주면 항소심 가서 무조건 깨질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아마 뭐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지금 가장 저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관련된 재판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시작이 안 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. 그러면 또 대선 치르고 뭐 하고 하면 또 그때까지 또 증거인멸하고 또 그동안에 이 범죄 혐의자들이 또 마이크를 가지고 또 국민들을 교란하면서 모든 내란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국회 상황을 좀 보긴 봐야겠습니다만은 좀 상설특검이라도 저는 좀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, 묘책들을 좀 국회에서 저는 논의를 계속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문제까지 있었잖아요. 뭐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대리 섭정을 하고 있는 건데 행정관 출신의 윤석열과 가까운 자를 대통령 기록관장에 임명하고 이런 식의 지금 국정농단 짓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해서 또 기록들을 은폐하고 장기 30년으로 묶어가지고 못 들여다보게끔 좀 만들고자 하는 네.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란의 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제는 저는 국회가 새 정부가 들어설 게 명확하고 네. 또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한다면은 저는 12.3 내란 특별법을 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12.3 내란 특별법에 예. 총망라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가면서 장애로 느꼈던 것들을 극복하는 저는 조항들을 다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. 그 많은 분들이 아 그거 뭐 위헌의 논란이 있고 뭐 문제가 있잖아라고 하지만은
과거에 5.18 특별법을 통해서 그걸 했습니다. 했죠.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, 우리가. 네. 김영삼 대통령이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차기 대통령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듯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 제기하는 대로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받으면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12.3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특별법이 필요하다. 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부터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. 그럼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내란 특별법 저는 통과시켜가지고 그때는 뭐 새 정부가 그 법을 뭐 거부를 하겠습니까? 뭘 하겠습니까? 예. 바로 그냥 저는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이 내란을 정리하는 일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. 예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